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울버햄튼의 경기가 있었는데 어렵게 맨유가 이겼습니다. 네. 얘기 한번 풀어주시죠. 약간 꾸역승? 꾸역승? 네. 꾸역승이지. 네. 야, 박지성 골로 생각나더라고요. 눈이 비슷하죠? 눈이 굉장히 빨가시네요. 네, 지금 한 3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네. 맨유 울버햄튼 경기를 보면서 잤어요. 집에 가가지고. 아스날 경기 라이브로 하고. 네네네. 보면서 안 하길 잘했다. 네, 100% 잤다. 네네네. 네. 물론 뭐 양팀 그끼리 뭐 슈팅도 주고받고 기회도 있었지만 어쨌든 골이 안 터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잠이 올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맨유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저희 둘 다 중계가 있었어요. 형철이가 3시에 아스날 경기를 중계를 했었고 저는 이제 3시 15분 뒤에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 중계를 해서 저도 이제 이걸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보면서 굉장히 졸리더군요. 2시간 자고 봤다면서요? 네, 그 정도 자고 봤는데 그래서 이제 막 풀 경기도 보고 했는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치고받는 흐름이어가지고 박진감은 있었어요.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전개는 됐는데 주원이 형 말대로 이게 어쨌든 득점이 안 터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루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네, 그래서 어쨌든 맨유가 울버햄튼 꺾고 2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박싱데이에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아스날 이제 후트크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아스날이 전반전에 졸전이었었거든요. 졸전이었죠. 네, 좀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쵸? 근데 어쨌든 라카제트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바로 골 넣고 그걸로 이긴 거잖아요. 한 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정 속에서는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경기력을 챙겨야 되는 경기가 있고 무조건 경기력 관계없이 승점만 챙겨야 되는 경기가 있는데 박싱데이는 후자 쪽이 좀 더 가깝죠. 따졌을 때. 이 리버풀이랑 맨유가 지금 15경기 동률 그리고 승점은 2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레스터 시티가 16경기로 3위 그리고 에버튼이 15경기로 4위에 위치를 해 있고 맨유가 12월 9일에 라이프치히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공식전 6경기 4승 2무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9경기에서 7승 2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패 행진이 지금 가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행보가 처음이 아닙니다. 네, 처음에 부임했을 때도 막 연승하고 무패하다가 임시 감독 때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러다가도 야 이거 솔샤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다시 막 지난주 부패 오고 나서 확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요. 주식 같아.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주식 좀 하시나요? 요즘 공부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 책을 좀 펴봤는데 이게 막 숫자가 막 있잖아요. 막 있고 이런 용어 있고 그래서 바로 덮었습니다. 저 그 상동 주식은 믿을만한가요? 믿을만 하면 저랑 같이 이랬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주식 왕을 하고 있겠지. 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우문현답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리뷰 포인트를 좀 보면 일단 레시포드가 마지막에 극장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골 보면서 박지성 선수 골 생각난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상대도 울버햄튼이. 심지어 상대도 울버햄튼이었고 뭐 감독은 뭐 이제 다르고 선수 구성도 다르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성 선수 골이 좀 더 극적이지 않았나. 왜 극적인지 아십니까? 한국인이라서요? 아니요. 그럼요. 슈팅 자체가 쫄쫄쫄 가서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약간 와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는 우와도 아니지. 하다가 결국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레시포드가 뭐 어쨌든 굴절이 있었어요. 굴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결승골을 넣었고 이 엄밀히 얘기했을 때 이날 드리블은 좋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레시포드가 최근에 슈팅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아쉬워요. 레스터전의 워스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2대2 경기 때는 그때 많이 못했지. 그리고 뭐 이제 결정적인 찬스에서 퍼스터치 미스도 꽤 있었고 근데 이제 또 우측에서 유일하게 또 상대를 흔들었었던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선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또 측면에는 뭐 다니엘 제임스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마타가 나올 때도 있고 마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린우드 나올 때도 있고 마샬이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지금 레시포드보다 좀 파괴력 있는 공격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격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날도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았었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공격수는 다 필요 없습니다. 골만 넣으면 돼요. 그날 경기에서 부진했어도 어쨌든 이 골로 맨유가 3점을 챙겨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면은 제목 다 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격수가 득점을 하면서 그 팀이 승리하게 되면 최근에 레시포드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 아쉬운 모습, 부진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기대만큼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극적인 골을 넣게 되면 선수 컨디션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경기 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날 그 레시포드 골이 좀 더 중요했던 건 그 레시포드가
7월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7월이죠. 사우스햄튼전 이후에 845분 만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했구나. 홈 무득점이 엄청 길었다는 얘기죠. 이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이 맨유가 이런 식으로 추가 시간 결승골을 넣은 게 2009년 9월에 그 맨시티전 마이크로원 4대3 경기. 그때 이후로 가장 최근의 결승골입니다. 그때 마이크 오원이 와가지고 맨시티전에서 극장골 넣었는데 추가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쵸. 7분인가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크 유즈 막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좀 희한한 게 그래서 이제 90분 이후부터 추가 시간은 몇 분을 놓는지 공 나갈 시간 빼고 뭐 교체도 했나 어쨌든 그런 그 실제적으로 실제 플레잉 타임을 그 제거한 초를 딱 봤는데 그 대기심 있는 딱 그 초하고 딱 맞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마크 유즈의 이 항의가 약간은 좀 멋쩍게 됐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레시포드가 어쨌든 좋은 골을 넣어줬고 데헤아가 이날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초반에 울브스의 기세가 진짜 매서웠거든요. 뭐 세트피스도 있었고 슈팅 막 때리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이 최근에 사실 데헤아 폼이 좀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네. 냉정히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보통 4대 미드필더, 4대 골키퍼, 4대 중앙수비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4대를 하잖아요. 4대 골키퍼 있나요? 4대 골키퍼 있죠. 누구죠? 이전에 있었죠. 4대 골키퍼. 카시아스 부폰 카시아스 부폰 해가지고 이게 4대 노이어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야도 있었어요. 사실. 그치. 4대 골키퍼. 대야 잘해 이 새끼 이거 아니 선생님 맨유 팬들 요즘 좋아하시잖아 스페인. 요즘 대야 뭐 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옛날에 대야는 예전에 반할 때 대한 팀 살렸어. 그래.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아니 이거 큰일 날 새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잠을 진짜 덜 잤나 이거. 잠 덜 잔 거 맞아요. 맞는데 대야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4대 골키퍼라는 게 진짜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4대는요. 이거 우리나라 한정 아니야. 어디든 있습니다. 어디든 있어요. 4대 is everywhere. 네, 4대는 어디? 짬뽕은 5대거든요. 짬뽕 5대지. 네, 하나 껴준 거예요. 4대 내지는 5대. 그 짬뽕 5대는 이제 못 들어간 그 5대가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대는 무조건 있습니다. 네. 4대 골키퍼. 네, 그렇습니다. 대야가 이제 좀 폼이 하락하고 있다가 이날은 진짜 잘했습니다. 박스넷 때 세이브 3번 그리고 다이빙으로 세이브한 게 또 2번 그러니까 선방 총 5번 기록을 했고 이 후반 막판에 아다마랑 충돌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막 쓰러지더라고. 근데 이거는 킹정이야. 이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볼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렇게 막 세게 부딪히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살 부딪혀도 시멘트하고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런 벽이 아니잖아. 아다마 시멘트지. 네, 그걸 부딪히면 아프죠. 네,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야가 근데 이제 어깨 쪽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대야는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카바니가 골망을 흔들긴 흔들었어요. 근데 옵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굴절도 있었고 손에 맞은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판정이 이제 VR도 돌아갔는데 정심이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바니의 위치가 옵사이드였던 거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반박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맞는데 이전에 울브스 선수들에게 맞고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이 조금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옵사이드를 판단할 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이 받은 볼이 상대의 의도적인 핸드볼을 포함해서 의도적인 플레이에 의한 것이라면 이거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그 대목이 있죠. 근데 이제 카바니가 지금 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된 것은 이제 관여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옵사이드 선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이러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울브스 선수들이 이 공의 굴절을 의도했느냐 그리고 손에 맞았을 때 이걸 일부러 손에 맞췄느냐 이걸 이제 판단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VAR 그리고 이제 심판진 측은 울브스 선수들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인 굴절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굴절되고 나서 손에 맞았거든요. 공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손에까지 오는 시간 이 텀 너무 짧았다. 이것도 미처 반응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카바니 선수의 득점 옵사이드는 저도 이거를 판정을 놓고 이렇게 뭐 분석을 좀 읽어보고 했을 때 이건 정심이다. 정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규정대로 그 용어를 가지고 이해하려 그러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의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를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최종 수비수가 볼을 잡고 있어. 잡고 있는데 골키퍼한테 주고 싶어. 상대가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근데 마침 상대편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그 박스 근처에서
딴짓하다가 안 나갔네.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걔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패스. 상대가 압박을 보니까 골키퍼한테 딱 줬는데 골키퍼 사이에 상대방 공격수가 있네. 옵사이드 위치인데 사실. 근데 그거는 우리 팀이 준 게 아니잖아. 공격수 입장에서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저 새끼가 같이 나한테 줬어요. 뭐 어쩌라고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온사이드죠. 그거는. 그러니까 온사이드 아니고 오프사이드의 성립이 안 되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 주원이 지금 이거 얘기한 거 맨유 똑같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니가 이렇게 해서 한번 넣었어요. 되게 상대가 되게 무심하게 패스합니다. 그냥 땅 보고 백패스 하는데 거기 루니가 있었던 거야. 있었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장면도 있어요. 리버풀에 제라드도 한번 이거 했었어요. 낚아채가지고 넣은 거 있었어요. 제라드가 백패스 했는데 단 상대방이 앙리에게 또 어시스트를 했나요? 누가 득점한 기억이 있는데 있었지.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건 패스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애매한 상황이 막 혼전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걷어내려고 그랬어. 걷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급하게 걷어다 보니까 아웃사이드에 이렇게 백사를 맞았네. 역스핀이 걸려가지고 뒤로 갔어요 공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거기에 상대방 선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걔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걔는 그냥 서 있었을 뿐이야. 그래 헤딩으로 클리어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해가지고 삑사리 맞아가지고 막 어깨 맞고 어깨 맞던 거 붕 떠가지고 저 뒤로 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프사이드 위에서 잡으면 그거는 오프사이드 성립이 안 돼요. 그럼 그 선수가 득점을 하면 득점이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수비수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있다가 툭 맞고 간 거죠. 수비수가 뭔가를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의도. 네. 결국 의도가 제일 중요해요. 공이 오면 사람이 몸이 이렇게 나가잖아.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이 공을 가지고 본인이 확실한 어떤 그 결정을 해서 득점을 했느냐, 결정을 해서 뭔가 행동을 취했느냐, 이거에 어떤 그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액션이 뭐 있었느냐,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판단했을 때 카바니는 옵사이드가 맞다라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중간에 저희가 이거 뒷광고는 아니고요. 네. 앞광고인가요? 그 류청이 포포티에서 일하고 있는데 포포티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네,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책이거든요. 표지부터 멋있네요. 네, 이때 제가 제대로 또 이렇게 또 홍보를 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매 주제별로 그냥 잡지가 아니에요. 주제별로 한 가지의 주제나 어떤 한 가지 사람을 정해서 거기 파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네, 첫 번째 참관호는 차범근입니다. 붐붐차. 네, 그렇습니다. 올 컬러네요, 책이. 네. 여기 아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역시 옛날 사진은 흑백이다. 역시 1896년생. 옛날 사진은 흑백이다. 올 컬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네. 퀄리티가 좋다 이거지. 네. 차범 감독이 인터뷰하다가 우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차범근 선수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친 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 댓글로 류청 보고 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이제 구입 방법이나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이 형이 어제 저녁에 왔군요. 네, 왔습니다. 네, 와가지고 게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말 못하고. 저희 가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카바니 옵사이드 있었고, 로망 사이스가 이날 되게 잘했거든요. 공격적으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이었고, 슈팅도 2개 했는데 골대도 한번 맞췄어요. 근데 수비적으로도 이 스탯을 보면 클리어링 12번, 이 중에 헤더 클리어링 5번 있었고, 볼 소유권 잃은 적 없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0회예요. 리커버리 3회, 인터셉트 1회. 스탯 진짜 좋았는데 이게 하필 추가 시간에 터진 레시포드 슈팅이 로망 사이스를 받고 굴절이 됐습니다. 솔직히 전문 센터백도 아닌데 그쵸? 이 정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공로가 큽니다. 근데 울브스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덴노커 같은 케이스도. 코너 코디도 사실 센터백 아니거든요. 네. 근데 코너 코디는 이제 좀 사실 뭐 기량이 좀 많이 안 좋지. 안 수비가 좋다 많이 안 보니까, 좋지. 울버햄튼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주장이고 또 이제 이래서. 뭐 어쨌든 로망 사이스 이날 되게 잘했고 부페가 이날 좀 지쳐 보였거든요. 봤을 때 지쳐 보였는데 그래도 부페는 부페다. 이 레시포드 골을 어시스트한 것을 제외하고라도 슈팅 3회 그리고 롱패스를 12번 시도했는데 11번을 성공시켰어요. 롱패스로 가면 이게 패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 리커버리 2회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데뷔를 한 이후에 그 어떤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득점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총 32개 득점 관여를 했고 18개의 골 그리고 14개의 도움을 기록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맨유가 새해를 2위로 맞이할 수 있게 됐어요. 대단한 거죠. 박싱데이가 이제 끝났고 이제 1월 달로 이제 경기들이 좀 넘어가게 됐는데 보통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까지 1위라는 팀이 그 해에
그 시즌에 우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또 날짜상 크리스마스 즈음이라 맞아요. 그래서- 결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돌 때 1위인 팀이 네. 1위였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이 부분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지 않나요? 유일한 반례가 리버풀입니다. 0809 1위였는데 결국 최종 순위 2위였고요. 그때 로저스 감독이었을 때죠? 아, 아니요, 0809 그때 베니테즈. 베니테즈. 아 베니테즈. 1314가 노졌을 때 그때도 해당돼요. 그치, 그때도 해당되지. 그때도 크리스마스 1위였는데 최종 순위 2위였고 1819 시즌 클럽 감독도 정말 잘 싸웠지만 결국 그때도 크리스마스 1위, 최종 순위 2위였죠. 그래서 아. 지난 시즌에 그걸 깬 거 아니에요? 네, 지난 시즌에 이제? 깼어요,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깬 전례를 제외하고는 그 0809 시즌부터 쭉 나열하면 다 1위예요. 네. 맞아요. 네, 어. 네, 다 1위 했었던 팀이 1위고 뭐 저희가 여기 표도 띄워드릴 테지만 다 1위를 했고 그래서 맨유는 씨 우리 2위이긴 한데 근데 1위가 근데 리버풀이네? 이것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네. 옛날에 퍼거슨이었으면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집요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인터뷰 겁나 그러니까 했을 거야. 인터뷰를 해서 힘들었어. 네. 그러면 베니테즈 같은 감독들이 그거 따라가다가 결국 멘탈 털려가지고 0809 때 2위 한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베니테즈는 사실 그리고 뭐 인터뷰 자체를 엄청 세게 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니까. 네, 네. 도발에 말렸죠. 그렇죠. 근데 클럽은 그러지 않을 거니까. 아 클롭은 네. 클롭은 되게 이렇게 잔잔한 것 같으면서도 인터뷰할 때 뼈가 있어서 말해. 뭐 어쨌든 네. 이날 경기도 뭐 구역성이 가까운 경기였지만 진짜 강팀 뭐 이런 게 강팀이죠. 네. 100일 경기 이기고 어우 맨유 2위. 네. 좀 생소합니다. 좀 어색하죠. 네. 네.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리그 우승 경쟁에 모처럼 참여하는 거니까. 야, 이러다가 만약에 1월달에 맨유가 또 돈 팍 써버리면 또 쓸 때는 또 요상하게 많이 쓰잖아. 그쵸.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팀이 변화될지 모르니까 작년 시즌에 부패가 와서 팀을 바꾼 것처럼 그렇죠. 네. 뭔가 보강 포지션이 있다면 또 맨유가 또 우승을 넘볼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시국은 누가 우승해도 이상한 시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좀 강팀들이 다 동반부진하고 네, 이래가지고 네. 맨시티 일정 또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됐지. 밀렸죠. 그러니까. 첼시 지금 밑에서 좀 아둥바둥하고 있죠. 레스터는 전 좀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리버풀 맨유 정도가 이제 상위권이고 토트넘도 지금 살짝 지금 오락가락 네. 하거든요. 토트넘은 지금 뭐 오락가락은 아니죠 사실 위기죠. 네. 떨어지고 사실상 있지. 포장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력이나 결과를 봤을 때 네. 오늘 봐야죠. 오늘 새벽에. 그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을 경기 많은 기대 해 주십시오. 풀럼전이죠. 풀럼전에 네. 손흥민이 이제 득점할 때가 됐거든요. 네. 100골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근데 연말에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연기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플럼에서 좀 나왔죠. 네. 나왔는데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 또 축구계를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